입니다. 혐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지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가 심리 실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의 지문을 골라봤고요.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혐오의 개념, 요거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1학년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꼭 맞추겠다, 이거 정도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혐오 표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의 개념은 여기 있죠. 여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뜻을 지닌 혐오는, 그리고 혐오 감정의 형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네, 여기 혐오 과정의 형성 과정,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되어 있죠. 그리고 혐오 표현의 부정적인 영향,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여기 있죠.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혐오 표현에 대한 교제 방식의 유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교제 방식의 유형은 여기에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의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항 표현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어디에까지, 대항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기억과 니은은요, 원초적 혐오라는 것과 투사적 혐오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초적 혐오라는 것은요, 보다시피 보는 즉시 본능적으로 혐오감이 드는 것. 예를 들자면은 썩어가는 그 사람의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원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감염이라든지 죽음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와 RNA에 새겨져 있는 그런 본능적인 혐오감을 원초적 혐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사적 혐오라는 거예요. 투사적 혐오라는 것은요, 이게 본능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우리의 RNA에, DNA에 새겨져 있는 혐오라면, 투사적 혐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혐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원초적 혐오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후천적 혐오, 그러니까 투사적 혐오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쟤들을 미워해야 돼, 쟤들을 혐오해야 돼,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암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혐오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투사적 혐오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투사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기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니은은 가해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가 규정된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은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지만 니은은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선천적인 것인 거에 관해서 니은은 누군가의 의도, 혹은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은 정당화될 수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본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어떡하냐. 내 본능적으로 해골이 싫고 본능적으로 구더기가 들끓는 모습이 싫다는데, 근데 니은은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능에 새겨진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지평가가 거치지 않고 형성된다. 예, 거치고 나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5번이 되겠습니다. A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항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형성적 교제네요. 법적 교제라는 것이 있고 형성적 교제라는 것이 있는데, 법적 교제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법으로
혐오하지 마라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철컹철컹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법으로 어떤 대상을 혐오하게 된다면은 처벌을 받는 것, 그런 걸 법적 규제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형사적 규제라는 거는요,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캠페인 자발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유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요, 이거는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그런 거 혐오하면 안 돼요."라고 캠페인을 하는 것, 이런 거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 얘가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은 잘못하면은 표현에 관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형성적 규제는 표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잡아가면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자발적으로 형성적 규제를 통해서 우리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나가자. 예를 들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되게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시커먼스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시커먼스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한데, 개그맨들이 검정색 얼굴칠을 하고 이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나라의 부족 같은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을 웃기는 거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인종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인종 차별적인 개그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여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개그가 한때는 재밌었지만 우리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누가 법적으로 해서 잡아가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불편하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형성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형성적 규제가 더 좋다는 이유는요, 이제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성적 규제를 하게 되면요, 법적 규제를 했을 때보다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A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홀로코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홀로코스트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독일 법원에서는요, A의 비방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여기는 이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을 표준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집단 모욕죄로 이 A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허위라는 A의 주장은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 것이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가 호주의 인터넷망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독일 거주하고 있는데, 호주의 인터넷망에 혐오 표현에 게시했음에도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 처벌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에 근거한 결과이다. 여기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되어 있죠.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위에 있습니다. 여기 해당 인터넷망이 해외의 것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이 존재한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것이고요. 4번입니다. A가 유대인에 대한 비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대중에게 널리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동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 유포 범위가 늘고 있을 때 대중선동죄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위의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선동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A가 집단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요, A를 고소한 유대인이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윗글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네, 문맥상 A와 B, A, B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그냥 한번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함부로 쓰인다, 만연하다, 그리고 조장한다, 그리고 반응을 유발한다, 감정을 전가한다. 왠지 느낌상으로는 2번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전가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른 단어에 비해 생소하다 보니까 요걸 정답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해지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